당신도 MC가 될 수 있다. MC 강대입니다. 오늘은요, 결혼식 사회를 처음 하게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혼식 사회는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만 해도 아무리 짧게 해도 한 달? 보통은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게다가 결혼식을 한번 하려면 몇 천만 원이 들어가죠. 인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에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는데 이 결혼식의 사회를 잘 못 봐서 뭔가 안 좋은 추억을 만들어줬다? 평생 두구두구두구 미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식 사회를 처음 본다면 혹은 결혼식 사회를 봤었던 경험이 있더라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사항들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랑 신부에게 안 좋은 추억을 줄 수도 있어요. 자, 먼저요, 결혼식의 종류부터 좀 알고 갈게요. 자, 일반 결혼식과 그리고 이벤트 결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결혼식은요,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주례 있는 결혼식인데요. 여기서 이 시계 진행은 주례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고, 시계의 다음 순서를 전체적으로 안내해 주는 게 사회자인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벤트성 결혼식은요, 주례 선생님을 모시지 않는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식을 안내해주는 사회자의 역할과 그리고 주례 선생님처럼 진행을 도맡아주는 그 역할까지도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보면 이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경우에는, 자, 다음은 신랑 신부 맞절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주례 선생님께서, 자, 신랑 신부 서로 마주보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례 없는 결혼식은 여러분들이 다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음은 신랑 신부 맞절 있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서로 마주봐 주시고요, 맞절 한번 하도록 할게요. 맞절. 요런 식으로 주례 없는 결혼식은 여러분들이 주례 선생님과 사회자 역할을 한 번에 다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결혼식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좀 더 색다른 결혼식의 문화가 좀 생겼어요. 바로 뮤지컬 웨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결혼식의 시작을 알린다거나, 신랑 신부 입장! 신부 입장! 자, 다음은 축하회 있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퇴장! 요렇게 안내를 할 때 뮤지컬 배우들이 입장을 먼저 하면서 그 시간을 노래나 댄스나 어떤 스토리로 채워주는 퍼포먼스형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신랑 입장! 하면 뮤지컬 배우들이 빠밤 빠밤 왔어 좋은 날이 왔어 막 하면서 그 자리를 풍성하게 노래로 채워주고 신랑이 입장하는 거죠. 이 뮤지컬 웨딩은 제가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다양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요, 유튜브에 뮤지컬 웨딩만 쳐보셔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결혼식의 종류도 알았으니까요, 결혼식 사회를 볼 때 꼭 알아야 하는,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모르면요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여기서 살짝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MC 광대. 자, 첫 번째는요, 결혼식 사회가 처음인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결혼식 사회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혼식 시간 30분 전에요, 앞쪽에 있는 사회자석 단상으로 가시면요, 정장을 입으신, 딱 봐도 여기 관계자다 라고 생각이 드는 남자분이나 혹은 여자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을 예식 도우미라 그래서 예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분들께 가셔가지고요, 제가 오늘 결혼식에 사회를 맡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여러분께 물어볼 거예요. 결혼식 사회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저는 처음입니다 라고 하거나 결혼식을 좀 해봤는데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라고 하면 이 예식 도우미 분들이요, 여러분들과 미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미팅 안에서 어떤 식으로 식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미팅 시간만 여러분들이 가지면 이제 결혼식의 경험이 있던 없던 여러분들은 아주 무난하게 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결혼식 내내 이분들이 여러분들 옆에 딱 붙어가지고요, 자, 이때 이거 읽어주시고요, 자,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빨리 할게요. 요런 식으로 옆에서 티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결혼식은 끝나 있습니다. 근데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앞에 이 종이를 주는데요. 그 종이에는 이 순서와 함께 그 순서에 맞는 멘트가 아주 친절하게 다 적혀 있어요. 자, 이거는 대한민국 어떤 예식장을 가도 다 똑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욕심을 조금 낸다라고 하면요, 미리 예식장에다가요 결혼식 그 식순을 좀 달라고 하면 이 식순과 함께 대본이 써 있는 걸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집에서 열심히 리딩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MC 광대. 두 번째는요, 양가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해 놓으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 결혼식을 보면요, 양가 부모님이 다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편부, 편모거나 큰아버님이나 큰 삼촌분께서 자리를 앉는다거나 혹은 자리를 비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만약에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신데 어머니, 아버님, 우리 신랑 신부 정말 대견스럽죠? 라고 멘트를 치는 순간, 그 말을 들은 신랑 신부는 갑자기 안 계신 부모님이 생각이 날 거고요. 그리고 가족 친지분들은 할 거고요. 순간 굉장히 분위기가 뭉클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MC 광대. 자, 세 번째는요, 화촉점화의 유무입니다. 이 화촉점화는 뭐냐면요,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순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신랑 신부 입장 전에 양가 어머님이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 단상 쪽에 있는 초에 불을 지피시고요, 그리고 두 분이 서로 맞절을 하시고 참석하신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걸 화촉점화라고 하는데요, 요게요, 상황에 따라서요, 양가 어머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신랑 신부가 독특한 결혼식을 하려고 해서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전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결혼식장에서 자, 화촉점화가 있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할 수가 있겠죠. 뭐 흔히 화촉점화는 안 하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MC 광대. 자, 네 번째는요, 오프닝 때 시작 퍼포먼스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결혼식장마다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오프닝 때마다 퍼포먼스가 있는 곳이 있고요, 없는 곳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요,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빰빰빰빰빰빰빰빰 이러면서 BGM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이쪽에 있는 텐트가 쫙 열리면서 연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막 연주를 막 하셔요.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불러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수 같은 노래하시는 분들이 뒤쪽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오프닝 공연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예식장마다 이제 오프닝에 다양한 퍼포먼스 연출이 다른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 오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했는데 빠바바바 노래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가 되겠죠. MC 광대. 자, 다섯 번째는요, 신랑 신부의 입장 횟수입니다. 자, 요즘은요, 결혼식이 조금 더 퍼포먼스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신랑이나 신부가 입장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장 전에 신랑 신부를 이렇게 감춰놨다가요, 짠! 하고 얼굴을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예식장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은 두 번씩 입장을 하는 게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보면 신랑은 한 번만 입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부가 두 번 입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랑이 두 번 입장하는 경우는, 자, 우리 신랑 입장 하면요, 이쪽 단상 쪽에 LED가 이렇게 열리면서 신랑이 걸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신랑이 입장하는 곳까지 딱 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신랑이 입장을 해요. 그러니까 신랑 입장 했는데 다시 갔다가 다시 신랑 입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좀 민망하겠죠. 이거 또 신부 입장은요, 2층에서 계단을 이렇게 걸어 내려와서 서가지고요, 아버님과 만나서 입장을 한다든가, 큰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자, 신부님 나와주세요 하면 이렇게 나와서 입장을 한 뒤에 아버님과 만나서 신부 입장하면 입장을 하는 경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입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체킹을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 입장을 한다라고 하면 멘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돼요. 자, 오늘의 신랑을 한번 만나볼까요? 신랑 나와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입장할 때가 딱 되면 멘트를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신랑 입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부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의 아름다운 신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나와주세요. 그러면 신부가 짠 하고 나올 거고요. 아버님과 함께 딱 쓰면, 자,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신부 입장!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생각해보세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했는데 짠 하고 나타나서 나오더니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럼 사회를 보는 여러분들도 이상하고요. 그 모습을 보는 관객들도 이상하고요. 주인공인 당사자들은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죠? MC 광대. 자, 이제 6번째입니다. 반지 교환이나요, 케이크 커팅, 건배 제의, 축가에 함께 할 분들의 정보사항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또 결혼식장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반지 교환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크 커팅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배 제의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걸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축하 공연을 신랑이 하는지 신부를 하는지 지인이 하는지 누가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걸 알아야 축가 소개를 할 때 오늘은 신랑이 축가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뭐 신부의 친구분들이 축가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MC 광대.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 결혼식 진행을요, 몇 시까지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결혼식 시간은요, 양가 어머님이 손을 잡고 입장하는 화촉점화부터 신랑 신부가 마지막 행진을 하는 시간까지를 이야기를 해요. 결혼식은 보통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 시간을 30분 정도로 잡고요, 나머지 30분 중에 20분은요 사진 촬영하는 시간에 쓰고요, 20분은 그 다음 예식을 위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그 다음 예식에는 신랑 신부의 동선 설명을 하는 시간으로 예식장에서 할애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1시 결혼식인데 그 다음 결혼식이 2시예요. 자, 1시간 텀 있죠? 여러분들은 결혼식을 30분 안에는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저건 1시 결혼식인데요, 그 다음 결혼식이 2시 반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는 결혼식을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30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다른 특수한 경우, 뭐 3시간을 한다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느리게 한다거나 뭐 이벤트를 한다고 시간을 오래 써버리게 되면 촬영 시간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촬영을 전부 다 너무나도 바쁘게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재밌는 결혼식도 좋지만 사진 촬영이 다급하게 돼서 촬영을 제대로 못했다, 이건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신랑 신부는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요, 결혼식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결국 남는 건 영상하고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다? 어떤 의미로는 결혼식을 망친 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느리게 하거나 시간이 촉박해지면 촉박해질수록 옆에 있는 예식 도우미분들에서 계속 다그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안 돼요. 빨리 하세요. 자, 이거 해주세요. 뭐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더욱도 경험이 없다면 긴장을 하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결혼식 진행을 몇 분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해요. 예식 도우미분들께 말씀드리세요. 제가 몇 분까지 끝내야 사진 촬영과 그 다음 예식에 피해를 안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예식 도우미분들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1시 예식이라면요, 1시 30분까지 끝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단 여기서 꼭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예식장은요, 본인들이 편하려고요, 1시면 1시 20분까지는 끝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분에게 따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어딜 가도 30분 정도까지는 하는데 이거 왜 20분까지 끝내라고 하냐, 이거 얘기되어 있느냐 따져 물으시고요, 신랑 신부에게 꼭 얘기하세요. 이거는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망치는 거랑 똑같거든요. 본인들이 편하게 하려고요. 20분과 30분, 이 10분의 차이는요, 이 결혼식에서 엄청난 퀄리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이 7가지는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MC 광대. 자, 마지막으로요, 결혼식에 따라서 꼭 추가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일반 결혼식인데요, 일반 결혼식은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결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주례 선생님의 양력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식 도우미분들께서도 양력을 체크해서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주례 선생님이 누군지 확인을 하셔서 주례 선생님을 만나서 양력을 여쭤보고 적어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례 선생님의 양력과 함께 소개를 해야 주례 선생님이 단상으로 등단을 하시거든요. 꼭 사전에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자, 게다가 아까도 제가 일반 예식에서 사회자와 주례 선생님이 어떻게 역할이 나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회자인 여러분들이 신랑 신부 맞절이 있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하면 주례 선생님께서 자, 신랑 신부 서로 마주 보시고요,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절, 바로 요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그런데 전문 주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신데요, 뭐 부모님의 지인분께서 주례를 맡아주시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주례 선생님께서 주례 경험이 없다면 예식 도우미분들께 주례 선생님께서 경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설명 좀 드려주세요 라고 하면 해결이 돼요. 예식 도우미분들이 또 주례 선생님께 가서 또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설명드립니다. 아주 쉽죠. 예식장에 있는 예식 도우미분들께 다 의지하시면 돼요. MC 광대. 자, 이번에는 이벤트 결혼식에서 체크해야 될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굉장히 긴데 여러분들이 결혼식 사회를 잘 보시려면 어쩔 수 없어요. 성원 선언문 낭독이라는 이 식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일반 결혼식에서는 주례 선생님께서 자,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벤트 결혼식, 주례 없는 결혼식에서는 이걸 해줄 주례 선생님이 없죠. 그래서 이걸 누가 해줄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께서 덕담과 함께 성원 선언문을 낭독을 해주시는데요, 흔히는 뭐 신랑 아버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자인 여러분들이 이 성원 선언문을 낭독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원 선언문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 중에 누가 하는지 혹은 여러분이 하는지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원 선언문 낭독 부분에서 또 소개를 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면 제가 해요? 하면서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결혼식의 사회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성원 선언문 낭독은요, 또 이렇게 멘트지가 있어요. 예식장마다 다 준비를 해주니까 그걸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MC 광대. 자, 다음은요, 축사 부분인데요, 주례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결혼식에서는 이 축사를 주례 선생님께서 해주시죠. 자, 제가 몇 마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주례 선생님이 없는 결혼식에서는요, 누가 축사를 해주시는지를 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해주시는데 이때는 신부의 아버님이 해주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혹은 뭐 지인이라든가 신랑 신부의 존경하는 은사님 혹은 지인, 친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이 축사 부분 소개를 할 때 누구누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주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좀 많죠? 그래도 이걸 체크를 전부 다 하셔야 신랑 신부의 결혼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말한 것들 전부 다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이 MC가 될 수 있도록, 스피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MC 광대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MC 광대였습니다.